합시다. 오늘 우리가 합성함수 좀 잠깐 볼 건데 내가 지금 합성함수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합성함수를 볼 건데 합성함수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쓰는 거야. 함수가 바뀌는 것 뿐인 거지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여러 번 쓰겠다라는 소린 거잖아. 그치? 함수를 나 여러 번 쓸 거야 라는 뜻이야. 여러 번 쓰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함수를 여러 번 쓸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우리가 1차 함수 배웠으니까 당연히 1차 함수 여러 번 쓰면 어떤 규칙이 생기냐 뭐 이런 거 할 거고 2차 함수도 배워서 하고 싶은데 2차 함수는 합성하면 어려워. 그렇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서 때려 넣으면 4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죠. 4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거 잘 안 나와. 얘는 1차 함수는 당연히 좀 잘 내겠지. 그리고 이제 이 위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배우잖아. 유리함수는 합성 많이 해. 얘가 규칙 뜨는 게 많아가지고. 유리함수는 합성하면 유리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유리함수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쪽 가도 당연히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그냥 이런 함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대응관계 함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쭉 써. 계속. 아주 많이 오랫동안. 고2 때까지. 아니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규칙만 조금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용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은 유형 보면서 내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합성함수 함수값이지. 그래서 합성함수 함수값이야. 그냥 해주면 돼. 그 합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호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만 좀 되면 되는데 자 봐봐.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F 합성함수 G라고 하는 기호가 있고 그게 A하고 X하고 그 다음에 G 합성함수 F가 있고 그게 X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 두 개가 다르니까 얘만 우리가 구별해 주면 되고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쓰는 거야. F를 먼저 쓰고 G를 나중에 쓰는 거야. 순서 중요하지. 나중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구별해서 잘 해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함수값 자체는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이건 너희들이 그냥 챙겨주면 되겠지.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F를 먼저 할 건지 G를 먼저 할 건지만 하면 되는데 항상 숫자에 가까운 걸 먼저 하고 나중에 G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F의 3을 먼저 구하고 F의 3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F의 3이니까 GF의 3이죠. 그래서 GF의 3에다가 F의 3이 얼마야? 2니까 우리는 G의 2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합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G의 2가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지. 됐죠? 요런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지금 함수값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요 정도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F 합성함수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형 하나하나들만 보시면 지금은 식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냥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준 거지. FG의 2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얼마냐면 10이래. 그럼 나는 G의 2를 알아야 돼. 그러면 G를 알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G의 2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G의 값이 얼마냐면 4 더하기 A가 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F의 4 더하기 A가 되고 그게 10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A 더하기 4 더하기 3이 10이 돼서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거지. 괜찮냐? 그럼 A 값 구하면 다시 지합성함수에 풀하면 돼. 이런 정도로 가는 게 우리 합성함수의 아주 기본, 제일 기본. 알았죠? 개념 중에 개념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됐죠? 우리 합성함수 식이 나왔으면 좀 좋겠는데 초반 도입부는 좀 쉽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유형 세 번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 FF죠. FFX. FFX는 앞으로도 계속 쭉 중요합니다. FFX는 앞으로도 쭉 중요합니다. 저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함수를 똑같은 걸 두 번 합성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FFX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FFX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X 더하기 4야. 그러면 여기 FX 자리에 내가 처음에 있는 걸 집어넣는 거야. AX 더하기 4를 집어넣고 그게 X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AX 4가 아니라 AX 더하기 B가 되죠. AX 더하기 B를 다시 저기 처음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X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B가 X 더하기 4가 되죠. 근데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제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계수 비교를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대입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함수값 대입하는 건 잘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합성함수 이미 다 배운 거야. 언제 이미 다 배운 거냐면 여기가 fx에서 x가 아니면 다 합성함수야. f에 x 더하기 4야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얼마야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 괄호 안이 x가 아니면 다 원래는 합성함수였던 거야. 여기가 gx 자리였던 건데 x 더하기 4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봐봐. ax 더하기 b잖아. 그 자리에 fx를 넣으면 합성함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합성함수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왔던 거야. fx 더하기 4로 그냥 써왔던 거지. 그걸 이제 문자로 집어넣고 야 합성한 거야. 합성함수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옛날에 배운 건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합성함수 기본이지.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5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유형 4번입니다. 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합성함수가 되는 조건은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게 나온 겁니다. 앞에 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 개념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얘는 당연히 알진 않아. 얘들이 많이 헷갈려 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외워. 여기 문장 F의 치역과 G의 정의역이 있는데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이어야 돼. 이거는 고쟁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 고쟁에 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왜 그러는지는 한 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잘 봐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Z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내가 G 합성함수 F를 정의하려고 할 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무조건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그냥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이어야 된다.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 이게 F 합성함수 G로 바뀌면 또 달라지잖아, 문장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가 지금 뭘로 돼 있는 거냐면 F로 돼 있는 것 뿐이야. 만약에 얘가 G면 G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가 F면 F의 정의역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F하고 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는 치역. 이렇게 가는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인 거야. 그걸 여기서는 F의 치역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나요? 그 F의 치역이 G라고 하는 함수가 다시 정의가 되려면 G가 함수가 되려면 저 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Y의 값이 정해져야 되잖아. 1대1로 아니 한 개씩. 그러려면 여기 그 F의 치역이 G의 정역 안에 있어야 화살표를 보냈고 여기에서 다시 화살표가 가는 거야. 그래야 함수가 정해지는 거야. 합성함수가 성립하겠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놈이 갔다가 갔어요 이렇게 말할 거고 여기에 있는 놈이 갔다가 갔어요 이렇게 말할 거고 여기에 있는 놈도 갔다가 갔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야 합성이 되는 거 아니야. 두 번 함수 했을 때 함수값이 이 녀석은 여기로 가고 이 녀석은 여기로 가고 이 녀석은 여기로 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맞지?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역은 Y거든. 그치? 이 G의 정역의 부분이어야 돼. 안 그럴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그럴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러면 안 되지. 만약에 F가 함수가 이 G의 정역을 벗어난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갖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G의 정역 안에 없기 때문에 함수를 여기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합성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G의 정역 안에 F의 치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거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 번만 볼게. 이 문제는 나는 개인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역이 x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요 문장이 없으면 돼. 그러니까 정역이 x.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각각 x인 거예요. 1, 2, 3, 1, 2, 3. 이해됐죠? 1, 2, 3, 1, 2, 3 이렇게.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원래 문장 자체는 x에서 x로의 함수라서 이게 조금 틀려. 나중에 틀린데 그냥 너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혹시 오류가 생기면 그 시험 문제가 제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아주 조심할 거야. 근데 고쟁이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 f하고 g라고 하는 정의역이 각각 x다, 얘다라고 돼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니까 일단 1, 2, 3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합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누굴 먼저 쓰냐면 f를 먼저 쓴단 말이야. 그래서 f를 먼저 쓸 거야. 자, f를 먼저 쓸 건데 잘 봐봐. f를 쓰면 1은 어디로 가냐면 f가 ax 더하기 3이야. ax 더하기 3이니까 1은 어디로 가냐면 a 더하기 3으로 가고 2는 어디로 가냐면 2a 더하기 3으로 가고 3은 어디로 가냐면 3a 더하기 3으로 가는 거야. 괜찮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지금 x가 1, 2, 3이기도 하고 뭐 답들도 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게 자연수밖에 없거든. 정의역이 x니까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f의 치역이야. f의 치역이야.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합성함수가 성립하려면 g의 정의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g의 정의역은 다시 1, 2, 3이거든. 얘가 g의 정의역이야. 싹 하니까 얘가 뭐냐면 g의 정의역이야. g의 정의역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얘가 g인 거야. 얘가 g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이어야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 녀석이 다 자연수야. 이런 a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로 와야 돼. 누가? a 더하기 3, 2a 더하기 3, 3a 더하기 3. 근데 이거 계속 커지든지 뭐 계속 작아지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봐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만 들어가더라도 얘가 안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들어가면 0 돼버리는 게 나오잖아. 근데 분수가 들어가면 더더욱 안 돼. 왜냐면 얘가 다 자연수니까. 그럼 a는 소수도 안 되고 분수도 안 되고 뭐 루트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럼 정수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 봐. 1 들어가면 얘는 얼마야? 4, 5, 6이 돼. 말이 안 되잖아. g의 정의역의 부분이 안 된단 말이야. 6은 여기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함수를 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합성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지? 그러면 결국 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a가 0밖에 없는 거야. a가 0 하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a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a가 0으로 간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다라는 부분집합이 성립해야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야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괜찮냐?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왜 아까 문제 오류라고 한 거냐면 저기가 x-2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로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 얘는 얼마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되고 얘는 얼마로 가야 되냐면 1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g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질 않아. 여기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얘네들이 2라고 2가 갈 수가 없으니까 g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정의역이 x만이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은 그냥 되는 거지. 이해됐죠? 누구 1, 2, 3이 국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놨더라고. 고쟁이에는 저렇게 안 해놨어. 고쟁이 딱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이 문장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합성함수에서 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알았죠? f의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이어야 된다. 선생님이 잘못 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할 거야, 이 문제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렇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0번 아니보다 유형 5번입니다. 뭐 f 합성함수 h가 g가 되는데 여기 막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볼 때는 보통 그냥 밑에 문제 보면서 하죠. 유형 5번 문제는 이게 대표인가 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서 보는 거야. 하면서 보는 거. 몇 시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7시 반. 생각해보니까 지금 LG 지고 있다. 오!
역시 역전한 거네? 아, 그 정도야? 적읍시다. 아까 방금 수업 전에는 하나펜이 있었거든. 방금 수업 전에. 그래서 와 하고 올라갔거든. 그래서 내가 유현진이 사회 못 넘길 걸 내가 그랬거든.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FHX야. FHX가 되어 있고 요게 우리가 GX인 거야. 아, 그래서 아까 기분이 안 좋았었구나. 자, FHX인데 우리한테 뭘 구하라 했냐면 H2를 구하라 그랬어. H2를. H2를 구하라 그랬어. 당연히 여기는 HX가 없는 거고.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 여기 X 자리에다가 싹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얼마냐면 2hx 마이너스 3은 gx는 그대로 가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입니다.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끝났대요? 습사론 문제가 피적분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문제 약간 상태가 잘못된 거. 그럼 x로 해버리면 돼. 자, 봐. 이렇게 우리가 보이겠습니다. 끝났죠? 여기 이제 h1만 구하면 돼. h2만 구하면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요령들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요령들이 살짝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대입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대입 할 건지 이거는 다 문제 푸는 어떤 내공이 좀 필요해. 요런 건 요 정도로 갑시다. hx도 구할 수는 있어. 이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h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h2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h2를 구해버리겠지. 이렇게. 알았죠? 넘어간 다음에 h1. hx도 나올 수 있어. 확인하시면 되죠. 요런 정도.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좀만 보고 갈까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기본 봐봐. 지금 유형 5번까지 왔는데 합성함수의 성질 이제 나온 거 보면 합성함수의 정의만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네 유형 5번까지 모르면 정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잘 보셔야 돼. 자, 이제 유형 6번이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F를 먼저, G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한 것과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한 게 다르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F 합성함수, G 합성함수, H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F 합성함수, G 합성함수, H. 그래서 FGH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이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고정이 풀 때는 반드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F하고 I, 항등함수는 항등함수 우리가 앞 챕터에서 배우는 거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하는 일이 없지. 그래서 항등함수가 1이 들어갔어. 그럼 어차피 F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고, 얘가 F가 먼저 뭔가 일을 했어. 그 다음 항등함수는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F하고 항등함수가 만나면 F고 I하고 F가 만나도 F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만 볼까요? 라고 보죠. 자,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더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바로 F, G, H4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 제일 먼저 뭘 구해? H4를 구하면 돼. 그 다음에 FGX가 그냥 연달아서 돼 있단 말이야. 세 개가 다 주어진 게 아니라 FGX가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안 괜찮아 말해야 된다. 그래, 괜찮으면 가고. 자,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 기본적인 성질은 F하고 G하고 G하고 F하고 뭐라고 그랬어? 같지 않다라고 했지.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특별히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알려주고 풀어.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함수를 구해야 돼. 알았죠? 뭔 말이냐면 GFX를 구하고 이거 직접 구해야 돼. GFX. 자, GFX면
이 녀석이 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k가 되고 fgx. fgx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지. 얘 gx가 요 x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냐면 2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교환법칙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데 둘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나는 둘이 같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k값이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잖아. 모두 구하는 수밖에 없어. 모두 구해. 알았지? 얘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교환법칙이 성립한데 나 다 구해야 돼. 좌변과 우변의 함수식을 다 구해야 돼. 식을 다 구해야 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합성함수? 1대1 대응? 합성함수? 1대1 대응? 합성함수? 1대1 대응? 자, 합성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 합성한 다음에 그게 뭐 1대1 대응하고 관련이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좀 어렵다니. 합성해서 이제 1대1 대응 되거나 합성해가지고 뭐 되는 거가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시작이 되는 파트야 이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 파트인데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갈 때 저렇게 갈 때 맞아 안 맞아 이러니까 오류가 생겨 이러면 오류가 안 생겨.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야 돼. 그게 너무 고쟁이 어렵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함수 D 파트가 내가 고쟁이 설명할 때 너무 힘들었어. 얘들도 힘들고. 왜냐면 해설이 다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야 내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자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되게 짜증나겠지. 왜냐면 어느 게 제일 좋냐면 딱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오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건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럼 너희들도 하기 싫어해. 보통은. 그래서 조심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요건 당연히 쉬운 거. 요건 쉽지. 봐봐.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인 거야. 왜냐하면 1대1 대응임으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나오면 좋긴 해. 알았죠? 자, 1대1 대응이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매치가 하나씩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F1이 A이고 G의 C가 6이가 알려줬고 봐봐. 여기 G 합성하면서 F의 2가 4야. G F의 2가 4야. F의 2가 4니까 F의 2는 무조건 4로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은 1로 가야 돼요가 기본이야. 근데 여기서는 좀 쉬워서 다행히 경우의 수가 없어. 봐봐. 따다다다닥 안 돼. 1대1 대응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따다다다닥 여기로 가면 얘는 여기로 가야 되니까 얘도 안 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내가 따져줘야 되는데 워낙 쉬운 경우의 수다라는 뜻이야 여기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로 갈 수밖에 없고 B는 4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3은 C로 갈 수밖에 없고 A는 5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는 1대1 대응과 경우의 수의 그 오류들을 찾아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괜찮죠? 쉽죠? 이것만 쉬운 거야. 알았지? 대표 문제만 쉬운 거야. 대표 문제마저 어려우면 니들이 수학을 하겠니? 자, 추정. 노가다. 언제까지 해야 돼? 규칙을 찾을 때까지 해야 돼. 함수의 추정은 규칙을 찾아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규칙을 찾을 때까지 해야 돼. 어떤 친구는 6번 만에 찾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2번 만에 찾는 친구도 있어. 당연히 2번 만에 찾는 친구가 시간 세이브해. 근데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해야 돼. 그거는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규칙을 찾는데 내가 계속 말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바뀌지 않아.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런 거 주고 야 F의 2의 X는 농담이니까 그냥 봐. 3번 합성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F의 4의 X는 5번 합성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내가 그걸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정의잖아. 그러니까 F의 2의 X야. 이건 뭐야? FFX야. 이 말을 지금 줄여서 쓴 거고 F의 3의 X는 FFX야 라고 줄인 거야. 그치? 그걸 바꾼 걸 내가 본 적은 없어. 이건 합성함수 3번, 그러니까 F를 3번 합성하는 거야? 2번 합성한 거야? 이건 합성을 n번 한 거야. 이런 걸 내가 바꾼 적을 본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합성 여러 번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 보면서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규칙이 이건 겁나 쉽지. 이건 겁나 쉬워. fx야. 잘 봐라. f의 k가 50이 되는 거야. 그럼 k로 시작을 하겠지. 자, 처음에 얼마냐면 f의 k로 가겠죠. 그게 1이겠죠. 그러면 k-1입니다. f의 2의 k야 라고 하면 ffk야. 그러면 f의 한 번만 쓸게. k-1이 되고 k-1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k-2가 됩니다. 그러면 규칙을 찾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 k-3, k-4, k-5, k-2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이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지. 근데 그게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k인 거야. 잘 봐. 이게 그 앞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k-2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항상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 전에 나왔던 함수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그게 두 번째 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다시 얘가 두 번째 거 함수값이잖아. 그 녀석을 한 번 더 대입하면 세 번째 거 함수값이 나오는 거야. 네 번째 거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 나오겠냐? k-3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냐? 50이야. 이렇게. f의 50의 k야 라고 하면 얘는 k-50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됐죠? 자, 그래서 k-50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20이 됐으면 좋겠어? k는 70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됐니? 우선은 얘들이 간혹 이걸 이해 못할 때가 있어. f의 1이니까 이 녀석이 요로 들어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어갈 때. 세 번째 넘어갈 때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세 번째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k-2가 그냥 f에 들어가면 세 번째 거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요것만 조금만 잘 이해를 해줘봐. 안 되면 다 해봐야 돼. 계속 합성함수를. 됐죠?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건 진짜 그냥 아마 주장창 나올 거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합성하는 연습도 꼭 해보고 진짜 안 되면 다 써봐. 그 머릿속에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쓰는 거야. 이렇게 4번 써야지 뭐. 근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니들이. 눈으로만 보고. 그러면 3번 합성한 이 녀석이 k-3이니까 f의 k-3인 거죠. 그 세 번째 거를 함수에다 넣으면 네 번째 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연습의 차원이야. 알았지? 어렵냐? 물론 겁나 어려운 것도 있고 규칙을 못 찾게 내는 것도 있고 엄청 어려운데 그래도 연습을 해서 산수를 안 틀려야 돼. 규칙 찾는 문제 산수 틀리면 아장나는 거 알지? 왜냐면 규칙이 어그러지니까 못 찾아. 특히 유리함수, 합성함수에서는 더 심해.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진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기인데요.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진 겁니다. 21번이죠. 그래프가 주어진 거야. 그래프가 주어진 거야. 자, 내가 이건 항상 팁을 이렇게 줘요. 뭔가 팁을 줘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면서 뭐 유형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팁을 줄 때 어떻게 팁을 주냐면 밑에 거 지울게. 여기까지 그냥 쓰고 이렇게 크게. 네, 요 정도. 더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D죠?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팁을 줄 때 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항상 먼저 이게 X축에 A, B, C, D가 적혀 있으면 Y축에도 A, B, C, D를 무조건 적으라 그래. 왜냐하면 여기 Y는 X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이 A인 걸 알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함수값 찾을 때 엄청 편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따다다다다다다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얘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 얘가 D입니다. E도 거기 위에 올림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돼. 2에 점선이 없잖아. 그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필요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먼저 꼭 해야 돼. A, B, C, D를 반드시. 그게 Y축에 있으면 X축에다 적고 X축에 있으면 Y축에다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합성 3번 하는 거잖아. 첫 번째 FD.
그럼 FD 그냥 발음하면 돼. FD는 이렇게 가죠. 샵. 봐봐. 1에서 그냥 바로 C값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니까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FD는 곡선이야. 이 곡선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찾는 거야. 그치? 자, FD는 뭐야? C가 되죠. 그럼 FFD는 두 번 한 거죠? FFD는. 그러면 다시 FC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FC를 구하니까 C는 싹 하니까 아, B로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FFD는 뭐가 되냐면 다시 B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B에서 올라가니까 아, A가 되네. 이렇게 가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가 여러 번 쓰려고 한 건데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겠죠? 싹, 아, C로 갔네. 다시 C는 아, B로 갔네. 아, B는 A로 갔네. 그럼 3번 했으니까 3번 한 거지. 이렇게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 풀 때는 원래 이제 그렇게 푸는 거고. 근데 A, B, C, D가 있어야 눈에 팍팍팍팍 바로 돼 알았지. A, B, C를 반드시 써놔야 돼. 그거는 언제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망했어. 생각해보니까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 괜찮아. 이건 9시에 또 해도 돼. 얘들이 잘 못하니까. 얘들이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하고 F의 N꼴이니까 내가 말했지? F의 N꼴은 계속 안 바뀌어. 그냥 고쟁이에 이런 건 있더라. F의 1, F의 2 밑에다 쓴 건 있더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F의 1, F의 2, F의 3인데 그걸 밑에다 이렇게 첨자처럼 밑에 첨자, 위에 첨자, 아래 첨자 쓴 게 있긴 한데 어차피 잘 안 바뀌어. 잘이 아니라 아예 안 바뀌어. 자, 그리고 나서 너희한테 이렇게 준 거야. 자, 봐라. 몇 번 하래냐? 2000번, 2019번, 2020번 하래. 한 2000번 정도 하래. 그럼 진짜 2000번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규칙을 빨리 찾는 게 좋아. 규칙을 찾을 때 돌려보면 되긴 하는데 내가 보통은 저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자, F의 1은 얼마냐면 2야. F의 2는 3이야. F의 3은 1이야. F의 4는 4야. 이렇게 가지. 그치?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뭔 말이냐면 F의 1을 2번 보낼 거야. 그치? 야, F의 1을 2번 보낼 거야. 그럼 F의 1을 2번 보내면 어디로 가냐? F의 1을 2번 보내면. 자, 왜냐면 나 지금 이거 이제 해야 되잖아. 이거 지금 1이거든, 다. 그러면 F의 2의 1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F의 2의 1이라고 하는 건 뭐야? F의 1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F의 1이 지금 얼마였냐면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F의 2가 되고 F의 2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지. 됐냐? 오씨, 잠깐만. 아이씨. 걔 귀찮네.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근데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 그냥 원래는 이렇게 1, 2, 3, 4 적고 다시 내가 F 쓸 거 아니야? 그럼 난 또 1, 2, 3, 4를 적어.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잘 봐봐. 1이잖아.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4는 그대로 4로 가. 얘는 안 나오겠지? 잠깐. 그럼 왔냐? 왔는지 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2를 넣었을 때 다시 1이 되는 케이스가 와야 돼. 지금 1 넣었어. 2번 했더니 1은 어디로 가냐? 3으로 가 있지. 아직 1로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합성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F를 한번 놓고 다시 1, 2, 3, 4를 적는데 4는 계속 4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갑니다. 다시 왔어. 뭔 말이야? 자, 봐. 1은 2로 간 다음에 3으로 갔다가 1로 오는 거야.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야.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야. 그치?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야. 1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F의 1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F의 두 번째 1은 3이 되고 F의 세 번째 1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F의 네 번째 1은 당연히 뭘로 가겠냐? 2로 가겠지. 이거 이해되냐? 이해되냐? 다시 1 따다다당 1 가니까 그 다음에 F의 네 번째 하면 1은 다시 2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똑같겠지. F의 다섯 번째가 F의 여섯 번째가 이렇게 되겠다. 아, 좋아.
이제 내가 그리는 그래프를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3마다 반복되네. 그치? 몇 번이 필요하다고? 2019. 18 다음에 19니까 여기가 2019가 있겠다. 2119인데 2019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2020이 있겠다. 이렇게. 그쵸? 그럼 이 녀석은 2하고 똑같고 얘는 3하고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만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1로만 찾으면 돼. 1의 규칙만 내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2의 규칙들도 물론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규칙 찾는 것들은 잘 해봐야 돼. 계속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 좀 그릴게. 12번입니다. 옛날에 그려줬는데 그림 그리는 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림 그리는 건 중요하긴 하죠. 시험에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어려운 걸 잘 못 내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내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합성함수에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느 파트 안에서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라고 하면 있잖아. 이런 규칙 찾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원래는 그다음 합성함수와 역함수하고 합해가지고 내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꼭 얘를 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니야. 따다다다 이렇게 중요도가. 근데 그 중요도 안에 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선택마다 좀 다른데 이제 26번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알았지? 나는 식으로 안 그리는 편이라서 식으로 안 그려. 26번. 특별한 점만 몇 개 찍어서 그림을 그려. 특이한 점을 찍어서 그려. 그렇게 그리는 건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어. 웬만한 합성함수들은. 그래서 너희들 한번 보는데 여기 지금 합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gfx야. 자, 그럼 봐라. x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x가 되고 이 fx가 치역인데 g의 입장에서는 걔가 정의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gfx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려야 되는 그림은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x로 시작을 해서 gfx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점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누가 매개체냐면 당연히 fx가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지. 그치? 여기에 있는 함수값을 받아서 그게 밑으로 와서 gfx가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로 봐야 돼? 얘하고 얘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 x 그 다음에 fx gfx. 난 이걸 점으로 찍어서 유추하는 편이야. 빨랑빨랑 하려고. 자, 봐. x에다 0을 넣었어. x에다 0을 넣으면 당연히 f의 0은 0이야. 맞지? f의 0은 0이야. 자, f의 0이 0이면 이쪽으로 다시 오지? 그러면 0이니까 0이면 0이네. 이렇게 가죠. 뭔 말이야? 이렇게 쓱 들어가면 f의 0은 얼마니? 0이요. 그럼 얘가 다시 요걸로 들어가서 f의 0은 얼마니? gf의 0은 얼마니? 0이요.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은 x가 0일 때 0이라는 소리야. x가 0일 때 0이라는 소리야. x가 0일 때 gf의 0은 0이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 특별한 점은 막 이런데 넣어보고 싶진 않지? 막 이런데 넣어보고 싶냐? 2분의 3을 먼저 넣어보고 싶잖아. 그치? 2분의 3을 먼저 넣어보고 싶겠지. 그래서 2분의 3을 먼저 넣어. 2분의 3을 넣으면 f의 2분의 3은 3이 되는 거야. f의 2분의 3은 3이야. 다시 얘를 3에 넣으니까 g의 3이 되겠지? g의 3은 얼마냐면 3이야. 즉 2분의 3일 때 3이란 소리야. 2분의 3일 때 3이란 소리죠. 2분의 3일 때 3이란 소리입니다. 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3 넣어보겠죠? 3 넣어보면 0이고 0이니까 3일 때도 0이야. 3일 때도 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엔 답이 너무 밑에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특별한 점이 있냐라고 하면 여기 한 번 더 꺾이잖아. 뭔 말이야? 1일 때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꺾인다고 쟤가. 다시 어디? 여기가 1일 때 얘가 2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x 값을 알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언제 2가 돼? 이런 뜻이야.
언제 1이 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값이 1이 되어야 요로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이 되게 하는 알파하고 1이 되게 하는 베타가 있으면 되겠지. 됐냐? 그러면 두 개나 있네. 알파일 때 2가 되고 베타일 때도 2가 되네. 그치? 근데 저 알파라고 하는 애가 0과 2분의 3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알파일 때 2야. 0과 2분의 3일 때 2다 이 말이야. 여기 알파인 거지. 그 다음에 베타인데 여기 잘 봐봐라. 좌우로 대칭이니까 간격 같아야 돼. 좌우로 대칭이니까 간격 같아야 돼. 그럼 베타도 한 요 정도 있겠지. 간격 같이. 그럼 그때도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소리. 저렇게 특별한 점들이 꺾이는구나. 됐죠? 저 점들에서 꺾이는 거야. 맞죠? 그러면 꺾이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저것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나만 틀리는 거 아니야. 쟤도 틀려. 알았지? 더 복잡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식으로 풀면요. 식으로 풀면 최소 10분은 걸려. 최소 10분? 최소 5분은 걸려. 진짜 빨리 푸는 애도. 그러니까 식으로 모두 다씩 다 나눠가지고 탁 이거 다 식으로 나눠가지고 식으로 합성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나는 고3 때까지 다 이렇게 풀어. 고3 문제들까지 합성함수를 그려야 돼. 그러면 내가 점 몇 개 찍어가지고 특별한 점들을 만드는데 x, fx, g, fx 이렇게 놓고 항상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점 몇 개를 놓고 개형을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진짜 유명한 문제.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우선은 너희들이 봐도 어떤 부분들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 꺾이는 부분들. 0, 2분의 3,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이 때 2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알파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함수식을 아냐? 이 차인 거야. 얘가 x가 2분의 3만큼 가는 동안에 y가 3만큼 증가하니까 y는 2x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1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 2분의 1인데요 라고 하면 돼. 그럼 여기 알파가 2분의 1인데요가 되는 거야. 여기 알파가 2분의 1. 베타도 구하고 싶은데 베타도 그럼 직접 구할 거냐? 아니지. 간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빼니까 2분의 5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지 이렇게 되는 거고 베타가 얼마가 돼? 2분의 5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물론 선생님 식 다 구하실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지. 연습은 하셔야 돼. 내가 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3,0하고 2분의 3,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6 맞지? 네.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나는 많이 해봐서 그런 거고 너희들이 그 찾는 방법에 의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들 다 찾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되면 이건 y는 2x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가 2만큼 증가한 동안 y가 1만큼 증가하니까 y는 얼마냐면 2분의 1x 그 다음에 1,2가 지나가든 그래서 2분의 1x가 얼마냐면 2분의 3인가? 그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함수식을 원래는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합성함수 할 때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함수식을 다 찾고 걔를 가지고 다시 범위에 따라 함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찾는 것부터 오래 걸린 사람들은 5분이 뭐야?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그냥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 알려면 함수식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형 그릴 때는 몰라도 상관없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괜찮죠? 시험에 막 엄청 나오는 거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만약에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건 이제 13번 같은 케이스야. 유형 13번. fx가 a다라고 하는 거야. fx가 a다. 아직 괜찮지? 조금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합성함수가 거의 끝나서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 fx가 a야. 아까 내가 말했지. fx 스스로를 두 번 합성한 함수가 되게 중요한데 fx가 a야. 우선 편법, 스킬. 자, 또 외워. 이건 진짜 그냥 암기야. 자, fx가야. 근데 하필 합성하는 함수가 산이야. 이렇게. 하필 합성함수가 산이야. 그러면
얘를 내가 한 번 합성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쟤를 내가 한 번 합성하면 x ffx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합성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산은 m이 돼. 산이 두 개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알았죠? 쟤가 쪼그라들면서 산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외워, 그냥. 아까 하는 방법에 의해서 실제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3번 하시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3번 하면 무조건 범위는 2라고 1인데 3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쪼개야 돼, 이렇게. 그래서 산이 두 개 있었으니까 산이 4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산 하나에서 산이 두 개 만들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정역이 계속 줄어드는 거지. 2분의 1이었던 게 4분의 1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얘는 FFFX. 이렇게까지 내가 나오는 건 본 적은 없는데 우선 그냥 R라는 주라고. 자, 산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산이 4개짜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뭐 높아 심해 말하자고 하면 V가 있을 수 있죠. V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뒤집어진 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그냥 W가 되면 돼. 이렇게. 그렇죠? 안 그래도 돼. 유추만 하면 돼, 니들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땅 이렇게 되니까 싹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산이 W로 바뀐 것 뿐인데 M자가 W로 바뀐 거야.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얘를 내가 편법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FFX가 나 이미 FFX 알고 있는데. 그치? 그 녀석이 누구하고 만난대? 2분의 1하고 만난대. 쓱. 하나, 둘, 셋, 넷. 답 끝. 이렇게. 교점이 4개니까 근점 몇 개겠어? 4개야.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건 내가 그래프를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본 문제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FFX가 나 FFX 엄청 빨리 그려요. 그럼 저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럼 혹시 실근의 합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여기 개수만 물어봤는데. 그러면 실근의 합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럼 내가 함수를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야. 봐봐.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와, 누가 보더라도 디칭이지. 그래서 x1하고 x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1 더하기 x4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치? 얘하고 얘하고 중점이 얘니까 얘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인데 그러면 당연히 x1 더하기 x4는 1이 되는 거지. 똑같이 x2 더하기 x3도 1이 되는 거지. 그쵸? 얘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얘는 이 패턴에서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개수는 더 쉽고 합도 대칭성으로 하면 그냥 되니까 굳이 얘가 얼마인지 안 구해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건 스킬풀이.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FFX를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을 때. 저런 거는 정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알았죠? 자, 그럼 만약에 그림 못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때 한번 볼게. 자, 이제 정석풀이. 해설지 풀이가 이렇게 돼 있겠지? FFX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FFX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때 FX를 T라 하면 뭐가 되냐면 FT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자, FT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래프를 얘들이 잘 못 생각을 잘 못 하던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게 X가 T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FT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그러면 결국은 그래프는 똑같아.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FT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지. Y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거야. 자, FT를 구했어. 자, 이거 얼마야? T1. 얘 얼마야? T2.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한 T라고 하는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잠깐 이해됐어? 내가 구한 T1이라고 하는 것과 T2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T가 2개 있는 거야, 2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볼까?
뭔 말이냐면 t라고 하는 애가 t1. 이게 니들이 t1 그래서 잘 모르나? 알파 베타라고 바꿀까? 알파 베타? 상관없어. 알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t가 알파이거나 t는 베타이겠지. 내가 근을 구했으니까. 근데 t는 그게 아니잖아. fx잖아. t는 fx란 말이야.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야.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돌려놓는 거야. fx가 알파이거나 fx가 베타인 거로 다시 돌려놓은 거지. 됐냐?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보자. 이제 그림 봐.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번 여기를 x라고 여기를 fx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fx식이 필요하니까. 자, 알파가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럼 알파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냐?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지. 자, 여기서는 fx하고 알파의 교점이란 말이야. 근데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알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으면 되겠지. y는 알파. 맞아요? 그럼 교점이 다시 몇 개로 늘어나냐면 x1, x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죠. fx가 베타인데 베타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에가 y는 베타가 있겠죠.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자, 그럼 여기에가 뭐가 있냐면 x3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x4가 있다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괜찮냐? 4개 있다 이 말이야. 4개 나온다. 4개군요. 그 다음에 합도 바로 알아. x1하고 x2도 하고 2로 나누면 1이 되고 x3하고 x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돼서 얘도 합이 2분할을 이렇게 풀어도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정석풀이야. 2번 하는 거야. 2번. 똑같은 그림을 2번 그리는데 한 번은 t라고 하고 한 번은 x라고 해서 똑같은 그림을 2번 그리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는 tft 그래프인 거고 여기서는 xfx 그래프이고 그게 마지막 우리 답이야. 왜냐면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 fx를 무조건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야. 근데 그림이 이렇게 쉬우면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그림이 안 쉽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법을 알아야 돼. 이 정석 풀이법을 꼭 알아야 돼. 2번 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첫 번째 fx에서 그 fx를 t로 치환해서 t값을 구하고 t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fx로 돌려서 fx 값을 구한다. 이렇게 가는 게 2번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tft 그래프하고 xfx 그래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합성함수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알았죠? fx 어려워. 산수가 엄청 많고 어려워. 야, 실제로 x1, x2, x3, x4 다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가서 때려. 알았지? 뒷골목 조심하라 하시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저분하게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파를 알아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식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식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어? 식을 알아야 여기가 얼마야? 알파 값이 2분의 1 들어가니까 알파가 얼마야?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되니까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좀 너희들한테 이런 쉬운 그래프 주고 좀 어렵게 풀게끔 하고 싶으면 함수값을 직접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어렵게 푸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는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이건 너희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고인데 이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봐야 돼. fx가 2분의 1인데 이거는 fx를 t로 치환한 정석풀이로 꼭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돼서 쟤들 아마 쉬고 있을 거야. 괜찮아. 잡아. 유형 14번은 여기까지 마지막이야. 마지막. 근데 둘 다 중요해. 유형 13, 14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아주 많이 중요해. 자, 이번에는 뭐냐면 fx가 fx야. fx가 fx야. fx가 fx야. 내가 뭐라 그랬냐? fx가 fx야. 얘를 t로 치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요? 한번 봐줄게. 봐봐. y는 x 그림이고요. 얘는 ffx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의할 때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fx가 fx가 되게 하는 모든 근을 다 구하라는 소리야. 맞지? 그 근이 원소란 뜻이야. 그러면 근의 개수가 몇 개야?를 고급스럽게 물어본 거지. 알았죠? fx가 fx의 근의 개수는 몇 개야?를 고급스럽게 물어본 거야.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몇 개야?를 고급스럽게 물어본 거지. 이해됐죠? 자, 해봅시다. 이게 내가 뭐라 그랬냐? fx가 절대 쫄면 안 돼. fx를 d라 하면 여기 이제 애들이 어려워해. 자, ft가 t가 되는 거야. t도 문자식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ft와 y는 t의 교점인데 여기서 t라고 하는 애가 문자이기 때문에 y는 t 그림 그릴 때 상수처럼 그리면 안 돼. 가 제일 중요한데 애들이 몰라.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아. 뭔 말이냐? 자, 봐.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가 t축이란 말이야. 여기가 ft축이고.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t로 바뀌면 되는 거야. t. x가 t로 바뀌면 된다고. 알았죠? 그럼 그림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삭. t. 맞지? y는 t를 못 그려, 애들이. y는 t는, 숫자잖아요. 팍! 이렇게 그린다고. 안 된다고. 왜? 여기는 t축이기 때문에 t가 1이면 y는 1이 되고, t가 2면 y는 2가 되고, t가 3이면 y는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하고 똑같은 y는 x 그래프하고 똑같이 그려져야 돼. 근데 얘들이 이걸, t는 상수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안 된다고. 제발 조심해. 자, 할게.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냐? 알파 0인데 0, 베타 이렇게 세 개 나왔습니다. 뭐죠? t가 알파일 때 또는 t가 0일 때 또는 t가 베타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t가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까지 이해되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ft하고 y는 t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녀석의 x좌표가 필요하니까 알파 0 베타. 맞냐? 여기까지 괜찮냐? 여기까지 됐어? 자, 너희는 t값을 구하는 거였어? t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아니지.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얘를 이제 돌려놓는 거야. 2스텝 들어가는 거야. 자, fx가 알파 또는 fx가 0 또는 fx가 베타인 거야. 맞아요? 자,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림 한 번 더 그릴게. 한 번 더 그리면 자, 이번에는 여기가 t축이었는데 이번에 여기가 x축으로 가야 돼. x축. 왜냐면 이제 우리는 fx니까. x축하고 얘가 fx입니다. 그림은 똑같지. 모양은 똑같지.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 야, 여기는 fx인데 이거의 뜻은 뭐야?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이야. 맞지?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y는 x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아까. 야, fx는 알겠는데 y는 알파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봐봐, 얘가 알파거든. 이 교점이 여기 잡혀 있는 자리가. 그치? 근데 이게 y는 t니까 y는 x 또는 y는 t니까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이면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y는 fx는 얘가 주어져 있고 알파 여긴데 이렇게 y는 알파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뭐야? fx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fx가 0 되는 거 좋지. 뭐 이건 엄청 좋지. 이렇게 y는 0 하나 둘 셋 됐어? 자, 마지막 라스트 봐. 여기가 뭐였어? 베타잖아. 여기가 베타라니까. 근데 y는 x니까 여기도 베타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마지막 문제는 뭐였어? fx하고 y는 베타의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9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냐? 어렵지? 어려운 거야.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보고 1시간 동안 잘 정리하면 돼. 이게 내가 정리하던 fx가 x인가 하고 fx가
fx인 거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ffx가 상수야. 뭐 a가 나오는 거고 ffx가 fx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아주 쉬운 거고 만약 그래프를 못 그리면 fx를 t로 치환해서 t를 구한 다음에 그 t를 이용해서 다시 x를 구한다가 시스템이야. 맞죠? t로 치환, 그래서 t값 구하고 t값을 구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다시 x를 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 안에 이제 살을 보태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내야지. 이해됐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 합성함수는 끝났습니다. 괜찮냐? 제발 괜찮아야 될 텐데 가서 연습 좀 합시다.